안녕하세요.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합의서까지 썼는데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은 처벌 불원서까지 냈는데 나중에 다시 피해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합의금까지 이미 줬는데 피해자가 말을 나중에 바꾸면 그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그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단순 폭행이라던가 협박, 명예훼손 이런 사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소를 아예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재판 중이라고 하면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나 사기, 음주운전, 특수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은 피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의는 주로 양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는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처벌 여부 또는 양형, 형량에 영향을 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합의서를 쓴 다음에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사건마다 좀 다릅니다. 이미 적법하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가 철회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계속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실은 처벌을 원한다, 합의는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압박을 받아가지고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사합의서는 좀 문구가 정확하게 구체성 있게 기재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합의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쓰면 조금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첫째, 피해자가 합의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확인 부분에 서명이라던가 날인까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둘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향후 같은 사건으로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넷째, 합의가 강요나 착오가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 후에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거나 합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문구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조금 조심하게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후에 반복적으로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최소한 합의의 의미와 효과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가족을 통해서 압박하거나 합의를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협박 또는 강요, 2차 가해로 비춰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자체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그 경위도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해야 되는데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서를 쓸 때에는 단순히 서명이나 도장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합의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인지, 또 양형 자료로만 반영이 되는 사건인지, 또 피해자가 번복할 가능성은 없는지, 합의금 반환 조항까지는 필요한지, 처벌 불원서 문구가 충분한지까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형사 합의는 한번 잘못하면 되돌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구를 최종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 합의 후에 피해자가 입장을 바꾼 경우,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좀 대응을 잘 하시고 완벽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영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좀 실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작은 팁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